다음 연사분은 제가 참 정말 멋있고 제가 참 항상 응원하는 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참 속상한 기사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추석에 이제 원래 그 현수막들 당협위원장들이 현수막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수막에 달림은 영창으로 뭐 얼마나 그 모차르트의 아주 유명한 교향곡인 자장가에 나오는 가사잖아요. 네. 물론 그 의미는 저가 뭔지는 알겠습니다만 근데 달림은 영창으로라고 현수막에 썼다고 그 국민의힘당 국민의힘당의 김병민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어린 사람이 어린 놈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어린 사람이 갑자기 젊은이가 무슨 이거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 완전히 이 김소연 변호사님을 완전히 모욕을 주려고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님이 그럴 바에는 내가 자진 사퇴하겠다. 이렇게 기계가 있고 멋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이 부정선거 이슈 때 사실 후보자 당사자가 나와서 싸워줘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도 압박을 받고 받아들이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수많은 그 후보자분들께서 그런 마치 뭐 선거 불복이다 뭐 추하다 뭐 어쩐다 해서 대부분 하나둘씩 발 빼는데 제일 열심히 대전시당이 제일 열심히 싸워줬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대전시당에 있는 후보자님들 정말 다 멋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거기서 제일 앞장서서 싸워주신 분 바로 다름 아닌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전 유성을에서 올라온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 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총선 예비 후보가 된 게 올해 2월이었고 3월이었습니다. 3월에 경선 통과했습니다. 지금 겨울, 봄, 여름 그리고 가을 사계절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계절이 지나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마음껏 웃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특히 여기 있는 가재, 개구리, 붕어들과 대깨문들은 우리가 웃지 못하는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까? 자,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지하철역 가보십시오. 코로나가 뭐 2단계든 3단계든 그렇게 방역 정은경 본부장이 머리에 흰머리 다 나도록 방역을 강조할 때도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선 이상하게 아무도 감염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집회만 하려고 하면 어디 바이러스가 막 나오나 봅니다. 다 띄엄띄엄 앉으라고 합니다. 이런 코미디가 있습니까? 자, 이런 정상적인 궁금증을 이상하다 말을 하면 음모론자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전 의원님께서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를 들고 집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광화문에 가면 어르신들께서 평화롭게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집회를 합니다. 저도 오늘 흉내 내느라고 해병대 어르신들 흉내 내느라고 워커 신고 왔습니다. 자, 이런 평화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극우입니까? 지금 이 연설을 혹시라도 듣고 계실 여기 서울중앙지법, 검찰청, 대검찰청 계신 법조인 여러분, 우리가 뭘 지켜야 합니까?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고 변호사가 되고 그러려고 법조인이 되고 그러려고 검찰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조용히 태극기 들고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지키겠다고 광화문 한 바퀴 돌면 어느새 극우 세력이 됩니다. 해병대 어르신들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군복 마셨던 추억으로 군복 입고 빨간 모자 쓰고 워커 신고 나오면 그 자체로 극우 세력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저도 젊은 사람이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 혐오스럽다고 언론에서 떠들면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조용히 진실을 알리고자 싸우는 것뿐인데 어느새 극우 세력이 됐습니다. 10월 6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극우단체는 집회의 자유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극우단체가 있습니까? 네, 생각이 나는 극우단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가세현 극우단체입니까? 네, 제가 아까 올해 들어서 웃은 일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가끔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 보면서 웃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크게 웃었던 일이 추석 때 있었죠. 저는 단언컨대 제 현수막으로 전국에 계신 국민들께 큰 웃음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날 쯤 우리는 모두 누구에게 매료가 됐습니까? 나훈아의 테스형에 또 한번 큰 웃음을 웃었죠. 네, 자, 국민들에게 이런 식으로라도 웃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너무 우리는 국민 전체가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 때문이라고요? 자, 공무원분들 구내식당 가면 식당에 바글바글 공무원들 밥 열심히 드십니다. 맞죠? 클럽 강남 여기 다 가면 젊은 친구들 건강하고 신나게 줄 서서 놉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 곳들은 코로나가 피해갑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광화문만 가면 지나가기만 해도 코로나가 묻나 봅니다. 자, 이런 개 코미디 같은 나라를 2020년 대한민국 이 코미디 같은 나라를 우리 정말 착한 국민들이 이 착한 가재와 붕어와 개구리들이 대통령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봅니다 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존경하는 어떤 훌륭한 언론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국가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도 없다고. 자,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을 힘들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암흑한, 가장 어두운 암흑기를 지금 다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동이 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세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후보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저 나섰습니다. 저 여기저기 아무데나 막 나서는 사람 아닙니다. 대전에 계신 분들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하루 종일 다크서클 끼고 사무실에서 들어가서 안 나오고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회도 한번 나와보지 않은 사람이 광화문이다 서초동이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체력 딸려서 병나고 힘들지만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후보님들이 나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저는 너는 왜 안 해? 이런 소리 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면 내가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저희 지역구는 대전 유성을 이상민 의원님, 5선이신 이상민 의원님과 저와 다퉜습니다. 처음부터 어쩌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는 대덕 연구단지,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부터 이렇게 열심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만든 초석을 다진 대덕 연구단지가 자리 잡은 곳입니다. 그런데 연구원들이 젊은 층이고 또 그들의 가족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어서 저처럼 프레임이 씌워져서 민주당 진보는 착하고 자유한국당 보수는 나쁘고 이렇게 흑백 논리에 너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에 들어가서 직접 그 모순을 깨달은 제가 이 우리 유성을 주민들께 젊은 사람으로서 같이 알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나왔고 처음부터 역부족인 줄 알았지만 저는 누구도 꽃가마 태워주지 않고 경선 당당히 치르고 후보가 되어 열심히 선거를 치렀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선거 무효 소송으로 현실적으로 뒤집히거나 다시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후보입니다. 민경욱 의원님이나 다른 이현주 의원님, 이은건 후보님처럼 관내 사전 투표만으로 결과가 뒤집힌 사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선 이유는, 자, 선거 끝나고 보정값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아까 김재희 대표님 오면서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동안 증거보전과 여러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밝혀낸 것을 어느새 우리는 니에미 추미애니 막 이런 별의별 사건 때문에 다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선거가 끝나고 보정값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연유로 통계 결과가 나올 수 있을 만큼의 로 데이터가 돌아다녔는지 모르겠는데 그 데이터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수학을 굉장히 좋아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지금도 수학 문제 풀면 스트레스가 풀릴 만큼 수학을 좋아합니다. 자, 그 데이터를 보고 아까 방송 보니까 우리 최국 프로 개그맨께서는 수학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정규분포 그냥 계산해보고 모평균 추정해보고 해보니 도저히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결론이구나, 네, 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당일 투표가 이상민 대 김소연이 50대 4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가 63대 29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나왔겠지? 전혀 아닙니다. 저희 지역구 어르신들 이번 찍고 왔다고 저한테 인증하셨고요. 청년들, 대학생 카이스트 다니는 친구들, 저 전날까지 선거운동했는데 정말 열렬한 환호 받았습니다. 제가 50대 42로 지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납득하지만 사전투표에서 63대 29다. 이거는 정말 신기한 수치였고, 이런 일이 저희 지역구만 있었는 줄 알았더니 전국의 대부분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가 비슷했습니다. 이런 양상을 띄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있는 가재, 개구리, 붕어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다시 설명을 아주 논리 비약을 과장과 왜곡을 보태서 가분개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평준화된 고등학교, 평범한 특별히 어떤 그 경제적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어떤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은 평범한 평준화된 학군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의 1학년 여학생 한 반의 몸무게를 평균을 내봤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50명의 학생의 평균을 내봤더니 몸무게가 50kg가 나왔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한번 몇 명만 뽑아서 샘플을 뽑아서 몸무게를 한번 다시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냥 한두 명만 우리 대통령 구라미터에서 지지율 잴 때, 우리 리서치 회사에 맡길 때 1000명 샘플, 500명 샘플 막 이렇습니다. 그걸로 지지율 발표하는데요. 우리 반 50명 중에 샘플을 무려 20명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전체의 40%입니다. 자, 20명을 뽑아가지고 몸무게를 다 재봤습니다. 아까 50명 평균 몸무게 몇 킬로였다고요? 네, 50kg였습니다. 그런데 20명을 뽑아서 몸무게를 평균을 내봤더니 글쎄 100kg가 나왔습니다. 자,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논리에 따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머지 30명의 고1 여학생 나머지 30명의 몸무게 평균이 20kg면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전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20명을 뽑았더니 몸무게가 한 60kg가 나왔다. 또는 뭐 한 40kg가 나왔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뢰 구간, 오차의 한계, 오차 범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유독 통통한 친구들을 뽑았거나
어떻게 뽑다 보니 유독 마른 친구들을 뽑았거나, 그런데 50명 중에 유독 20명을 뽑았더니 단체로 스모 선수를 뽑은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은 애초에 데이터가 오염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재붕어 개구리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도저히 사회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통계 수치가 나온 게 지난 4.15 21대 총선거였습니다. 자, 이 방송 보고 있는 전국에 있는 대깨문들과 가재붕어 개구리 여러분, 4줄 넘어가면 이해 못하는 여러분, 제가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아직도 이해 안 되십니까? 자, 이런 일이 지금 21세기, 자, 삼성보유국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세계적인 IT 강국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자유당에서 시절에나 있을 법한 부정선거가 말이 돼? 말이 됩니다. 왜 말이 됩니까? IT 강국이니까요. 자, 우리 19세기, 18세기 조선시대 이럴 때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핸드폰도 없었죠, 그때는. 자, 지금 옛날에 옛날 얘기지 몇십 년대 얘기야. 자, 요즘 같은 세대의 세상에 부정선거가 말이 돼? 말이 됩니다. 키르기스탄, 이라크, 콩고, 벨라루스, 그리고 미국. 지금 부정선거로 다 확인이 됐고요. 그 중에서 특히 키르기스탄, 공산주의 국가였던 여러 국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개표, 뭐라고 하죠? 네, 전자개표기를 수출해서 중앙선관위가 관리를 해왔던 곳들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전 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안 일어난다고요? 그런 중앙선관위 보유국인데요. 자, 여러분, 21세기에 일어난 대한민국 4.15 부정선거는 명백한 팩트입니다. 자, 팩트체크를 좋아하나 결과적으로 거짓 방송,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그런 게 다 사실로 나중에 뒤늦게서야 드러나서 선거 다 치르고 나서 드러나게 만드는, 자, 황색 저널리즘의 대표주자인 JTBC나 고발뉴스나 털보뉴스나 이런 곳들은 왜 이런 부정선거를 보도하지 않을까요? 자, 이게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네, 팩트이기 때문에 보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팩트이기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외에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써놓은 글을 읽어드리고 이 자리를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전국에 있는 가재, 개구리, 붕어와 대깨문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남녀를 갈라놓고 여성을 피해자, 약자로 규정하고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는 정치질에 성공하고 재미를 좀 보더니 이 방식으로 청년을 약자라 규정하고 기성세대 어르신들과 갈라치기 하고 서로 반감을 갖게 하고 가족 분열을 조장하고 이번에는 평소 아무 의식 없이 잘 어우러져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의도적으로 호남인을 약자로 규정하고 특별 취급함으로써 없던 편견을 조장하고 분열을 키우고 지역 감정을 일으켜서 싸움 구경을 하며 재미 보는 개쓰레기 양아치 정치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 국민 분열 일으키는 쓰레기 정치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방식으로 의료인과 비의료인, 검찰과 경찰, 교사들과 공무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대인과 임차인을 막 갈라놓고 전 국민을 쫙쫙 찢어놓고 있습니다. 애초에 헌법상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열을 조장하면서 약자팔이를 하면서 다른 것도 모두 갖게 해달라고 단순 무식하고 미개한 평등론을 국민들에게 사기치며 선동합니다. 여러분, 이 양아치 정권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합니까? 여러분, 부정선거의 강력한 증거 말씀드릴게요. 씹탱이 안민석 여러분이 찍었습니까? 자, 고민좀의 고민정 여러분이 찍었습니까? 자, 진중권 교수가 조국 똘만이라고 해서 네, 소송까지 당했죠? 자, 그들을 여러분이 찍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서로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랑 싸울 마음이 있습니까? 싸울 마음이 없는데 정부와 민주당, 청와대와 문재인은 고의로 싸움을 붙입니다. 자기들의 피해자팔이, 약자팔이 선동을 통한 정치질을 위해서 국민들을 자꾸 분열을 시키고 개싸움 붙여놓고 구경하는 그들이야말로 개쓰레기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잊으셨겠는데요. 총선 전국에서 작년에 조국 사태 터지고 죽창과 울릴 때, 지소미아 사태 때 민주연구원에서 어떤 연구 결과 흘러나왔죠? 반일 선동이, 반일 감정이 총선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국민 여러분, 해수부 공무원이 죽어나갔는데요. 대한민국 국회에 혈세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소녀상 지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녀상 지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토템을 지키겠답니다. 국민이 죽어나갔는데. 네, 저건 항의입니까? 응원입니까? 네, 네. 네, 집회 방해하고 있네요. 네. 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주위의 이성과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싸우고 싶습니까? 주위의 어른, 아이, 청년, 나이로 갈라서 싸우고 싶습니까? 주위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편 먹고 싸우고 싶습니까? 검찰 편, 경찰 편 나눠서 싸우고 싶습니까? 선생님, 의사, 공무원, 직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싸우고 싶습니까? 계약관계로 얽힌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싸우고 싶습니까? 자, 대깨문들과 가재붕어 여러분, 개구리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국민들은 서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싸울 이유도 없고 싸울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문재인과 싸우고 싶습니다. 자, 국민들 싸움 붙여놓고 국민들 죽어나가도록 청와대 방구석에서 짭바구리 처먹으면서 하얀 이를 드러내고 쳐웃고 있는 문재인과 싸우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광화문 나와서 끝장 토론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당장 나오십시오. 국민들은 당신과 싸우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300블랙 전사 대표 맥다니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 또 상품들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상품은 정말 가슴이 정말 미어질 정도로 감동이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선배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애국 엽서. 벌써 이게 이 애국 엽서가 4차까지 나왔습니다. 1차 그리고 또 2차 그리고 또 3차 그리고 또 우리 블랙 전사들까지 나온 4차까지 이 애국 엽서가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동의 물결, 여러분들 우리 선구자 뉴스, 선구자 방송 통해서 이 구입하시는 이게 애국 엽서가 이런 것들 애국 운동입니다. 애국 운동이 딴 게 없어요. 우리 우파 기업들, 또 우파 유튜버들,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면서 후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런 것들은 그냥 엽서가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또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 구입 방법 우리 로카 청년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구입 방법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한 세트가 총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한 세트당 9종으로 되어 있는 이 상품을 1만 원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우편 주소부터 하나하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번에 4861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십시오. 입금 은행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이거는 제가 오늘 사가겠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 말씀 하셨죠. 뭉치면 산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 국민들 뭉치면 삽니다. 그것도 제가 존경하는 진정한 또 리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가운데서 저한테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명언 있죠? 중단하는 자 승리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시국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우리 우파, 애국 국민들 뭉치면 살고 중단하지 않고 전진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대한국민이 자유 대한민국 살아서 다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